이슈 시간에는 최근 발표된 산업 동향과 무역 통계 지수를 토대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떨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자 현재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산업활동 통계치를 보니까요. 이 생산, 소비, 투자 지표 모두 그 전달에 비해서 감소세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좀 진단해 주시죠. 네, 먼저 전산업 생산지수 7월 걸 보니까 0.7% 하락, 소매 판매는 3.2% 하락, 기업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8.9%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핵심적인 세 개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는 금년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또한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100 이하면 불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7월달 지수가 99.6이고요. 전월 대비 또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불황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무역 동향 지표를 보면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불황형 흑자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불황형 흑자는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제 수출이 줄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수입이 더 줄어서 이제 흑자가 생겼다는 이겁니다. 금년 8월 달 보니까요. 수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어요. 그런데 수입은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들이 좀 안정되어 가면서 23% 이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네. 흑자가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수출이 이렇게 마이너스 8.4% 크게 줄어든 게 크게 문제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수출 1위 품목인 우리 반도체죠.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1%가 지금 감소를 했고요. 수출 1위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수출액이 지금 20%나 전년 대비 감소했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올해 1분기까지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수출 하락을 상쇄해주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2분기 이후에는 소비까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 4분기 때는 국내 경제를 그나마 이제 받쳐준 것이 소비였거든요. 1분기 소비가 0.6% 증가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로 억눌렸던 이제 소비가 재개된 덕분이었죠. 네. 그런데 2분기부터 이제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지출액이 이제 줄게 된 겁니다. 전년도비 0.1%로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네요. 7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소비 감소가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3.2%입니다. 3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예. 코로나 위기 때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자동차 구매할 때 부과하는 개소세를 30% 감면해줬거든요. 이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7월부터는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마이너스 5.1%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낮아지고 하반기에는 높아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의 네.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상저하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1.4% 달성도 어려운 일일까요? 예,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가 당초에 상저하고로 예측한 근거는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즉 경제 리오프닝에 따른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도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경제도 자국 내의 부동산 부실 문제, 또 금융 불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빠른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민간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현재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서 재정의 고삐를 더 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금년 들어서 이제 정부 재정을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성장을 깎아내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를 좀 보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재정 기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3입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0.5%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좀 나빠진 이유는 대규모 국세 결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세 실적치가 추계치를 밑도는 세수 결손액이 7월 말 기준으로 44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세입에 맞춰서 재정 지출을 이제 줄여가다 보니까 재정 지출의 절대 규모가 전년보다도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은 이제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제 수출이 주춤거리고 소비도 지금 발목이 묶여 있잖아요. 이때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좀 적정 수준 늘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경제가 살고 세수도 자연스레 늘게 돼서 재정 건전성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더 긴 정책 시계를 좀 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재정 건전성도 살리는 좀 현명한 정책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수 펑크다 해서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 살림을 총괄했던 기획재정부 차관이셨잖아요. 당시 재정 운영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재정을 평가하면서 이제 그때 굉장히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확한 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 20년, 21년. 선진국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 부채를 대규모로 늘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국채 증가율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된 겁니다. 네. 19년에서 21년까지 GDP 대비 국채 비율이 선진국이 16%가 늘었거든요. 네. 한국은 7.6%포인트만 좀 는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K-방역 성과를 거뒀죠. 또 그리고 경기 회복이나 또 고용 회복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빠르게 경기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 가성비가 높은 재정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은 제대로 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여러 경제 지표 역시 희망적이지는 않은데요. 이럴 때 더욱 현명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장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도골 경제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비엔날레 이제 끝난 줄 아셨죠? 디자인을 만나다 미트 디자인을 주제로 제10회 디자인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열립니다.